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통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너뷰 박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에 대해 얘기할 때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태도로 지금을 견디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을 견디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엠필라테스 최윤정 원장님 모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을 본 지인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진솔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장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필라테스 지도자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필라테스 지도자뿐 아니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지도자가 되셨다고요? 아, 네. 네, 진천 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만난 거는 진짜 저에게 너무 큰 영광이었던 일이었어요. 진천 선수촌이면 파리 올림픽 때? 아,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유일 아닌가요? 네. 맞나요? 네. 아, 지금 아주 부끄러워 하시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선수들을 만나서 이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만나서 함께 운동을 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특히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함께 만났던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필라테스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제가 알려줄 수 있었던 거는, 선수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고강도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부상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함께 고민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던 시간은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필라테스는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알려줄 때 메인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각 종목의 훈련에 특화된 그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베이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라테스는. 그리고 결국은 필라테스는 그 기술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운동을 통해서 선수들의 정렬을 더 돕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각각의 종목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상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또 경기력 향상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필라테스가 힘을 전달하는 연결의 체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그리고 선수들의 회복, 컨디션 관리까지가 이 필라테스에서 해줄 수 있는 전체 운동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필라테스는 선수들에게는 가장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그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건 또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부상을 예방을 한다던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몸을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맥락으로는 일반인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오래오래 내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한 몸의 사용 설명서로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면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필라테스를 지도한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 태극기 볼 때마다 뭔가 울컥울컥 하는 것처럼 선수촌에 가 있을 때 사실은 태극기를 태어나서 제일 많이 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그리고 이 필라테스가 정말 베이스 운동으로 제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그것도 아마 나라에서 이런 필라테스 운동 자체가 종목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더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더 열려있는 지도자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또 그리고 원장님의 팬으로서도 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을 표현하는 다른 타이틀이 또 있어요. 바디 티핑 포인트 디자이너. 살짝 어렵긴 한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바디 티핑 포인트 디자이너. 좀 생소한 언어이죠.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터닝 포인트는 어떤 한순간의 계기가 갑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을 때 그렇죠.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네. 티핑 포인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네.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반복되는 그 순간들이 노력을 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네.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고 더 폭발적인 힘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일상의 생활에서 어느 만큼 더 노력을 하고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서 네.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지 그거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아닌 티핑 포인트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반복되는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바디 티핑 포인트 디자이너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적립금을 쌓듯이 네. 운동을 해서 바디 티핑 포인트를 디자인해 주신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가 되네요. 오, 그럼 지금 엠필라테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이 밀당 프로젝트도 바디 티핑 포인트 디자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밀당 프로젝트는 네. 제가 네이밍을 이게 좀 재밌는데 밀가루랑 당을 끊는 프로젝트거든요. 아, 밀고 당기는 게 아니었군요. 네네. 아. 대부분 이제 남녀 사이에서 뭔가 네. 정신적으로 서로 그런 심리적인 교류를 네. 할 때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가루와 당을 끊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듣기만 해도. 밀가루랑 당을 끊는 거는 그냥 끊자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다그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는 관계를 바꾸는 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밀가루랑 당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떡볶이가 먹고 싶고 네. 너 뭐 빵을 더 먹고 네. 싶고 단 게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예요. 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오히려 밀가루라는 당이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대부분은 나 오늘부터 밀가루 끊고 내일부터는 그냥 다 건강식만 네.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잠을 충분히 잔다던가 하늘을 한 번씩 본다던가 네. 그래서 몸의 습관들에서 밀가루랑 당을 스스로가 멀어지게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밀가루랑 당을 먹고 싶어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밀당 프로젝트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결과적으로 매력이 없게끔 느껴져서 아. 자연스럽게 안 먹고 싶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력적인 밀가루와 당을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의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맛있게 느껴졌던 라면이 네. 지금은 라면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네.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예전에 먹었던 라면이었나?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면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을 더 먹게 네. 되고 잠까지 더 잘 자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몸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인데 네.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신호 체계가 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더 클린하게 만들면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더 잘 맞는지 네. 어떤 음식이 나에게 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더 알게 되는 나하고의 신호 체계를 더 잘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밀당 프로젝트는 밀가루와 당을 그냥 강제로 탁 끊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음식을 먹고 일상 습관을 바꿔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네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대부분 칭찬하는 게 좀 야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밀당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몸에게도 칭찬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잘 해왔다고, 네.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몸을 통제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몸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지도자이면서도 사업가라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를 꽤 받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만의 해소법 있으실까요? 네,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우리의 친구죠. 스트레스 당연히 받습니다. 아. 네, 당연히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우선 필라테스를 합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선 필라테스라고, 지금도 제가 질문을 받자마자 뭔가 어색한 대답을 할 때 먼저 웃었는데, 네. 일상에서 좀 많이 웃으려고 해요. 아. 정말 희한한 게 많이 웃다 보면은, 뇌는, 우리 주인님이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은 좀 많이 웃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해요. 네. 약간의 기억상실증처럼. 어. 좀 자고 나면은 네. 웬만한 일들은 그냥 좀 잊어버려지는 단계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대부분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일 별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네. 웬만한 일들은 그냥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날 때는 네. 웃는 것 같고는 잘 안 되잖아요. 네.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아.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네.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네. 약간 잊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갖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딱 일주일,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겠다.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충분히 다 힘들어하고 아. 그 기간이 되면 좀 털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저만의 방법은 일주일간의 유효기간을 네. 갖고 오. 간혹 너무 힘든 일은 2주로 미루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너그럽게 네네네. 충분히 고통을 느낄 시간을 주자. 네. 참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필라테스 업계에서 일하신 지 지금 20년 넘으셨죠? 네, 이제 21년 차 됐어요. 21년이 네. 되셨어요. 그럼 요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동료 지도자분들에게 우리 이것만큼은 꼭 지킵시다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인데 간단하게 단어로 말하면 겸손한 책임감 또는 사명감 이 단어가 겸손한 늘 제 책임감.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필라테스는 사실은 의료인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의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프면 우선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만 네,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병원 가서 저처럼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회복 기간을 잘 가지면은 또 병원에 더 안 가는 기간을 갖게 되거든요. 네.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필라테스 강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네. 타인의 몸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몸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에게 어떤 운동이 더 필요한지, 어떻게 알려주어야 안전한지, 네. 이제 시니어 필라테스이든 아픈 분들이든 그 케이스마다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깊이 있게 이 일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늘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네. 어떻게 보면 몸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알려준다는 일은 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일들을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겸손한 책임감을 갖자. 네. 잘못 알려드리면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되기도 하고 해가 맞아요.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적절한 운동을 잘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너무 어렵게 말하면 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네. 필라테스의 언어를
조금 더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이 언어를 어렵게 공부하는 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대중에게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도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깊이 있게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네. 그런 단어를 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사명감.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네, 사명감. 방금도 원장님께서 공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셨는데 사실 다음 질문이 이거와 너무너무 연결이 돼요. 원장님을 직접 알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방송할 때 이 질문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나 봐요, 원장님.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좀 밸런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몸을 쓰는 직업인데 네. 몸을 쓰는 만큼 제가 머리를 쓰고 있는지 네,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좀 해보거든요. 네. 내가 몸을 쓰는 만큼 내가 머리를 정말 쓰고 있나? 바꿔서 말한다면 네. 머리를 쓰는 분들이 몸을 쓰려고 할 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머리를 쓰는 분들이 네. 몸을 이해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오는 네. 분들이 많아졌어요. 회원님들이 필라테스를 더 많이 찾아보고 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뭐 AI 때문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저는 몸을 쓰면서 머리까지 잘 써야 결국은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분들도 네. 몸을 쓰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밸런스를 더 맞추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결국은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결국은 몸도 같이 멈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기 위한 연습도 있지만 결국 계속 배우는 것은 제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질문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 쓰신 거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필라테스 투 필로소피. 네. 제목이 참 특이한 책인데 그 책에서 나는 이 메시지를 가장 강조했다 하는 건 뭘까요? 필라테스 책에서는 네. 필라테스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네. 이 책은 사실은 동작을 설명한 책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제가 책을 썼다고 하면은 동작 소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필라테스를 동작을 알려주기보다는 삶의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동작만을 통해서 필라테스를 알려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 삶의 철학들이 네. 필라테스 원리와 연결됐을 때 너무 놀랐었어요. 사실은 필라테스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원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을 소개하는 거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 콘텐츠도 너무 좋은 게 많고 네. 이미 동작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필라테스 원리를 통해서 삶의 원리를 연결하는 것들을 네. 제가 그 연결고리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철학과도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테스를 네. 삶의 철학과 연결하는 거를 꼭 메시지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 책에 6가지 필라테스 원리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 6가지 중에서 원장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원리는 뭘까요? 제가 꼭 너무 얘기하고 어려운 싶어도 질문이죠? 이게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한 네. 6년 정도 걸렸거든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처음 필라테스를 접했을 때는 집중을 잘해야지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는 정확해야지. 동작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어느 때인가 보니까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사실은 좌우 밸런스도 틀어지고 그렇죠. 사람도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화가 되게 중요할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컨트롤. 이 컨트롤을 잘해야지 네. 삶에 너무 속도가 빨라도 안 되고 네. 방향을 잘 잡을 때도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삶의 흐름이 또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끝과 시작이 연결되는 그 흐름, 네. 그리고 어느 땐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집중과도 연결이 되고 네. 호흡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모든 동작이 다 호흡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6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이 모두 6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 시기마다 달랐는데 결국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책을 쓰게 된 결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시기에 따라서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6가지 원리 중에 중요하게 탁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를 것도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꿈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필로소피 정말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에서 제 꿈을 야망을 가지고 물론 야망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딱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아직도 성장 중이고 아직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단어가 네.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단어가 네. 사람을 앞지르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걸 원치는 않고 삶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의미 있게 네. 그리고 저는 또 필라테스인으로서 네. 필라테스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게 큰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작은 의미로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담백하지만 깊이 있게 의미 있는 일을 이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네.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래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뭐 장인 정신이라고 해서 네. 그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처럼 저도 할머니가 되어서도 네. 더 깊이 있는 필라테스를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은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인 네.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필라테스를 가르쳐 주실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 시간 동안 필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었는데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필라테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바디 티핑 포인트 디자이너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필라테스를 매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병원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 필라테스가 삶에 스며들어서 바디 티핑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참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필라테스 최윤정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내 삶을 견뎌오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뭔가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용기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